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몇 쪽이냐면 152쪽 있네요. 152쪽. 자, 152쪽에 근대 과목의 원리와 사회. 자, 이 단원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근대 과목의 원리와 사회라는 글을 읽기 전에 가장 여기서 설명의 바탕이 되는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155쪽에 나와 있는 일망 감시 과목, 즉 파놉티콘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그와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고, 자,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본 후에 자,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세요. or pen or seeing place. Yeah.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장소, 모두가 보이는 장소. Area here in the middle, and be able to see to the outside of the circular building, and so you have prison governor in the centre here can see from almost from one place into all the cells. 벤담은 감시가 심할수록 더 바른 행동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수감자들이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조심할 거라는 것이 벤담의 생각이었습니다. And so this is looking down from the top. top. Yeah, so you can looking down on a plan of the panopticon. So you can see these are the cells around the outside here. 벤담의 파놉티콘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공리주의적 시각으로 고안해낸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당시 파놉티콘은 상당히 혁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So he set up not just an architectural principle, but also a whole regimen of prison discipline based on the panopticon. And he thought that he could treat the prisoners with greater leniency than in a traditional prison, but he would also get them to work and therefore make a profit from the prison, and at the same time give the prisoners a trade. So he thought that the reason why people were driven into crime was because of idleness. 자, 여러분 파놉티콘에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요. 자, 이 파놉티콘을 만든 사람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벤담이라는 학자입니다. 자, 벤담이라는 학자가 이 파놉티콘을 설계했어요. 자, 이 사람은 공리주의 학자입니다. 최대 다수의 공리주의가 이야기하는 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연구에서 고안된 것이 바로 파놉티콘, 즉 일망, 감시, 감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망이라는 건 얘들아 한 사람이 본다는 거죠. 한 사람이 보는 바라볼 망자를 써서 한 사람이 바라보는, 그래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감옥이다 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장을 보면 이렇게 파놉티콘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옆으로 갔네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한 사람이 지켜보는 거죠. 한 사람이 지켜보고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감시할 수 있는 것, 즉 일망, 감시, 감옥의 형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창이 커요. 여기는 창이 되게 크고
넓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어와서 여기 안에 있는 제소자가 무엇을 하는지는 잘 보이지만 그 햇빛이 이 감시하는 곳까지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감시자는 잘 보이지만 여기 수감자는 감시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감시자, 즉 이렇게 교도관은 잘 보지만 수감자는 나를 보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진 감옥을 파놉티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파놉티콘의 그 형태를 갖추고 있죠. 자, 이거는 실제로 이제 쿠바, 여러분 쿠바라는 나라 아시죠? 쿠바에서 이 파놉티콘 구조로 감옥을 만든 것이 있었어요. 이름은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프레시디오 감옥이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는 사용이 됐지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많이 낡고 이제는 쓰지 않는 감옥 구조가 되고 있죠. 여기서도 보이지만 여러분 창이 되게 넓죠. 자, 수감자들은 큰 창에서 생활을 합니다. 때문에 실루엣이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감시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없죠. 자, 그리고 감시자는 여기에 있으면 모든 재소자들을 원활하게 볼 수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벤담의 그런 사조와도 잘 맞게 감옥이 설계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 사진은 뭘까요? 자, 이 사진은 여러분 어떤 사진일 것 같아요? 아까 파놉티콘이랑은 많이 다르죠? 자, 이거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파놉티콘이 등장하기 전에 지하 감옥의 모습이에요. 지하 감옥, 우리가 뭐 영화를 보거나 중세 영화를 보면 어두컴컴한데 감금해 놓고, 그쵸? 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항상 어둡죠? 빛은 없죠? 자, 빛은 없어요. 자, 빛은 없고, 자, 사람을 숨겨두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세의 지하 감옥의 이미지였고 구조였습니다. 근데 앞에서 봤던 파놉티콘이랑은 많이 조금 다르죠. 일반 감시 감옥, 즉 파놉티콘에서는 빛을 사용해서 원활하게 수감자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 감옥과는 조금 다르다. 자, 파놉티콘은 지하 감옥과는 조금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지하 감옥이죠. 어둡고 빛이 전혀 들지 않는, 자, 그러한 구조에서 일망 감시 감옥 파놉티콘은 빛을 사용했다는 건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지문으로 가서 읽기 전에부터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자, 여러분 교과서 154쪽이죠. 자, 이 글은 근대 감옥의 원리, 자, 근대 감옥의 원리가 사회 권력 구조에 반영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 글쓴이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읽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어떻게 원리가 어떤 구조, 권력 구조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처음 부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벤담의 페놉티콘, 일망 감시 감옥. 지금 여러분 일망 뜻 나와 있죠? 한눈에 바라봄. 그리고 그 위에 제레미 벤담, 즉 이 감옥을 설계한 학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원리는 잘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주위는 아까 봤던 그림 기억하시고요.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둘러싸고 있고 그 중심에는 하나의 탑이 있습니다. 탑에는 원형 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습니다. 주위의 건물들은 독방으로 나누어져 있고 독방 하나하나는 건물의 앞면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합니다. 아까 봤던 사진 기억나시죠? 지금 여러분 계속 구조 얘기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페놉티콘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어지네요. 자, 이 문단. 독방에는 2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과 마주하는 위치에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있어서 빛이 독방의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빛을 활용한다는 거 아까 봤었죠? 따라서 중앙의 탑 속에는 감시인을 1명 배치하고, 독방 안에는 광인, 광자는 이제 미칠 광자죠. 그래서 미치광이나 병좌, 죄수, 노동자, 학생 등 누구든지 한 사람씩 감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하여 주위 건물의 독방 안에 있는 수감자의 윤곽이 정확하게 빛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파트 많이 살고 있는데, 아파트도 보면 여러분 어두운 속에서 이렇게 불을 켜놓은 집 안의 구조가 잘 보이죠? 사람이 돌아다니는 실루엣이 잘 보이듯 이런 것을 이용한 거죠.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해서 독방 안의 수감자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각각의 수많은 감방은 바로 완전히 개체화되고 항상 밖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어서 마치 한 사람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 나열된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런 독방이 밖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배우자의 연기에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그 일망 감시 감옥의 중앙에 있고 그 안에 수감자들을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치 각 방의 사람들이 다 일제히 움직이는 것이 마치 한 사람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 아마 그려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일망 감시의 이 장치는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자, 계속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요.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저 사람이 뭐 하는지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 단위들을 구획 정리한다 라고, 자, 1문단과 2문단 모두 자,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일망 감시 감옥이 갖고 있는 건축적인 어떤 구조, 자, 어떤 이것이 어떻게 수감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일망 감시 감옥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락이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55쪽입니다. 요컨대 이곳에서는, 이곳이 뭡니까? 자, 바로 일망 감시 감옥이죠. 자, 이곳에서는 지하 감옥의 원리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아까 사진 봤던 지하 감옥 기억나시죠? 어둡고 사람을 감금하고 숨겨두는, 자, 그런 모습의 지하 감옥인데, 지하 감옥의 3가지 기능, 즉 감금, 비차단, 숨겨두는 기능 중 첫 번째만 남겨두고, 자, 그쵸? 첫 번째 감금하는 건 똑같죠, 파놉티콘이랑. 근데 파놉티콘은 빛을 이용해서 감시를 하고요, 숨겨두지 않죠.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기 때문에 숨겨두진 않습니다. 자, 그렇게 뒤에 2가지를 없애버린 형태가 바로 파놉티콘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일망 감시 감옥에서는 충분한 빛과, 그렇죠?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이 지하 감옥에서 보호구시를 하던 어둠의 상태보다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없이 숨겨두지 않아도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너무나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아주 밝은 상태에서 항상 이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은 감시자의 어떤 시선에 노출될 것입니다. 자, 항상 밝은 상태고요. 감시자의 시선이 항상 따라다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하 감옥의 원리가 조금 뒤바뀌어 있다. 파놉티콘은 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인데요. 자, 우리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공통점이 뭐죠?
그쵸? 감금이죠, 감금. 자, 근데 차이점은 지하 감옥은 무엇을 차단? 저 빛을 차단해서 보이지 않고 숨겨뒀다. 자, 이거는 뭘 이용했다고 했죠? 아까 앞에서 세 글자. 그쵸? 역광선. 이걸 이용해서 모습을 파악할 수 있고,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항상 수감자가 감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의 내용이었어요. 자, 아까 이 부분 정리는 안 했는데 지금 3문단, 자, 3문단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지하 감옥과 무엇의 차이? 파놉티콘, 즉 일망, 감시, 감옥의 어떤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죠. 자, 그렇게 차이점을 이야기했고요. 이제부터는 중간 부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감옥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권력 구조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문단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는 무엇보다 저감금시설 속에 밀집해 있으면서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대중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감시자가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독방 안에 감금된 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시자가 일망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자, 우리 파놉티콘 구조 기억나시죠? 자, 각자 수감자는 이렇게 수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독방에 있는 채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양쪽의 벽, 이런 벽들은 수감자와 동료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접촉을 차단한다. 감시자는 수감자를 볼 수 있지만 수감자가 감시자를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감시자는 수감자를 볼 수 있지만 수감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정보의 대상이 되기는 해도 정보 소통의 주체가 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의 그는 누굴까요? 자, 정보의 대상이 되는 사람, 주체가 되지 못하는 사람. 감시자일까요? 수감자일까요? 그렇죠? 자, 여기서의 정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바로 수감자게 되겠죠. 자, 이런 좀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어떤 권력이 생겨나게 되겠죠. 중앙탑과 마주하도록 방을 배치함으로써 일종의 축을 형성하는 가시성이 강요되는 반면, 여기까지 끊어서, 자, 중앙탑과 마주보도록 이렇게 강제로 감시자에게는 이 안에 있는 수감자가 강제로 보이게끔 이런 가시성이 강요되는 반면에, 가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이는 것. 자, 감시자한테는 수감자는 언제나 보이게 되겠죠. 가시성이 강요되지만, 자, 가시성이 강요가 됩니다. 원형 건물의 분할된 부분들과 완전히 분리된 독방들은, 자, 원형 건물의 분할된 부분들과 완전히 분리된 독방들. 자, 이런 사람들, 서로 간에 수감자들끼리는 서로 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들은 옆방으로부터의 비가시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가시성과는 비가시성은 여러분 반대의 말인 거 아시겠죠? 자, 비가시성은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되겠죠? 자, 옆방으로부터의 비가시성. 자, 수감자와 감시자는 수감자를 볼 수 있죠. 가시성이 있지만 이들 간에는 비가시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수감자들끼리는 비가시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4문단 내용을 정리해보면, 파놉티콘의 효과, 즉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비가시성. 자, 서로 완전히 볼 수 없는 수감자들에게
끼리는 전혀 볼 수 없는 비가시성, 그리고 감시자에게는 항상 보이는 가시성, 이렇게 일만 감시 과목의 효과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문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문단. 이러한 비가시성은 질서를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자, 질서를 보장해 준다. 수감자가 죄인이라면 음모나 집단 탈옥의 시도, 출소 후에 새로운 범죄 계획 등 상호 간에 나쁜 영향의 염려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쁜 영향의 염려가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병자라면 전염의 위험이 없고, 광인, 이 광인은 이제 미칠 광자를 써가지고요, 미친 사람 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광인이라면 상호 폭력을 행사할 위험도 없습니다. 어린이라면 남이 한 숙제를 베끼거나 시끄럽게 굴고 수다를 떨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짓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라면 구타나 절도, 공모의 위험을 막아주고 작업의 지연이나 불완전한 마감 작업,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부주의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밀집한 군중들, 다양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집단적 효과로서 혼합되는 개인들, 이러한 군중의 형태는 소멸되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 각자 갇힌 수감자들은 서로 간에 교류할 수 없죠. 군중 모일 수가 없으니까요. 자, 군중 형태는 소멸되겠죠. 대신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 이렇게 서로 볼 수 없는 비가시성으로 인해서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수들에겐 편하겠죠. 자, 감시자들은 숫자를 헤아릴 수 있고 통지가 가능한 개인들로 바뀐 것이고요. 죄수들에겐, 수감자들에게는 격리되고 주시되는 고립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읽었던 문단 계속 비가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비가시성에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가? 자, 비가시성의 효과. 자, 질서. 어떤 고립을 시킴으로써 질서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군중들을 소멸시키면서 통제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일만 감시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만 감시 과목의 감시 효과. 자, 첫 번째 우리가 봤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성과 비가시성 있었죠. 중앙의 탑과 마주본 방 배치. 가시성은 옆방을 완전히 분리돼 버리는 그걸 통해서 비가시성을 만들었습니다. 자, 수감자는 동료들과 접촉이 차단되죠. 군중은 없습니다. 그렇죠? 군중은 소멸하고 개인이 분리되면서 집단의 질서가 유지되겠죠. 개인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시자는 쉽게 통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감자는 고립됩니다. 자, 이렇게 소통을 차단하고, 서로 간의 소통을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문단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56쪽이죠. 자, 1호부터 일만 감시 과목의 효과가 생겨납니다. 자, 감금된 자는 즉 수감자겠죠.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주는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 상태로 이끌려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상태로 이끌려 간다. 자, 당연히 보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감시자의 시선, 즉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 스스로 이런 감시자의 시선을 스스로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시작용을 중단하더라도 그 효과,
누가 나를 보고 있을 거야. 이러한 효과. 자, 이런 효과는 계속되고요. 권력의 완성이 그 행사의 현실성을 점차 약화시킵니다. 자, 이거죠. 자, 그 행사의 현실을 점점 약화시킨다. 즉, 이거를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면, 개인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면, 실제로 이런 권력, 즉 감시하는 눈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감시당하듯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점차 이런 감시당하는 상태를 점차 받아들이고, 나는 항상 이렇게 감시당하는 거야. 이렇게 내면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건축적 장치, 즉 파놉티콘, 일망, 감옥이죠. 자, 이런 건축적 장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어떤 권력 관계를 새로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기계 장치가 됩니다. 자, 이 감시자, 즉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 감시자가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감시자가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다. 자, 이런 것을 누가 됐든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권력 관계를 새로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장치가 됩니다. 요건대 수감자는 스스로 그 상황을 유지하는 어떤 권력적 상황 속으로 편입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감시당하는 게 당연해 하고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런 감시를 당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중단되더라도 이러한 일망 감시 감옥의 그런 작용이 중단되더라도 그 효과는 계속되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내면화를 한다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 이런 권력 구조에 길들여져서 스스로 행동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권력적 상황 속이 펼쳐진다는 지금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감시 감옥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육문단입니다. 자, 육문단의 내용은 여러분 앞에서 나왔던 비가시성과 연결이 돼서 이제는 가시성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시성의 효과. 지금 일망 감시 감옥에 갖고 있는 비가시성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 어떤 감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장치가 된다는 것, 수감자와 감시자 간의 어떤 권력이 형성된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육문단이었습니다. 자, 계속 보시죠. 자, 7문단. 일망 감시 감옥의 구조는 봄과 보임의 결합을 분리합니다. 즉,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요. 중앙부의 탑 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탑 안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죠? 이렇게 방들은 있고요. 여기 앞에 탑이 있죠. 여기서 이제 감시자가 보고 있는 것이고, 자, 주위를 둘러싼 원형 건물 안에서는 보지 못합니다. 자, 감시자를 보지 못해요. 자, 볼 수가 없어요. 자, 완전히 보이기만 한다는 거죠. 자,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중앙부의 탑 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탑 안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뭔가 이제 불균형이 드러나죠. 그래서 봄과 보임의 결합을 분리했다라는 내용이 7문단에서 나타났어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8문단. 이런 구조는 권력을 자동적인 것이며 또한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동적인 것 또는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이러한 구조는 여러분 그 일망 감시 감옥의 구조겠죠. 바로 이렇게 봄과 보임의 결합을 분리하는 이러한 구조를 얘기할 텐데,
이 권력을 자동적인 것으로 만든다라는 내용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앞에 여러분 육문단에서 나타났던 내용 참고하면 되겠죠. 아까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 준다. 그래서 그 감시가 작용을 중단하더라도 계속 자시 스스로 내면화하고, 자, 그 효과, 뭔가 감시당하는 그런 효과는 계속된다는 그런 내용이 권력을 자동적인 것으로 만든다라고 그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항상 감시자가 없어도 감시자가 있건 없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감자는 감시자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러한 구조 때문에 수감자는 항상 감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겠죠. 자, 항상 감시당하듯 그렇게 행동하고 항상 누가 지켜보는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권력이 바로 구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또 이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말은 그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권력의 근원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에 있다.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걸려든 그 누구라도 이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관리 책임자가 부재 중이라면 그의 가족이나 측근, 친구, 방문객, 하인조차 그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권력의 근원이 구조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목적이건 상관없이, 자, 더 뒤에 이어서 보시죠. 마찬가지로 이 구조를 활용하는 동기가 무엇이건, 자, 목적이 무엇이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호기심이건 장난이건 지적 호기심이건, 자, 몰래 살피거나 처벌하는 데서 기쁨을 찾는 인간의 짓궂은 장난이건 그러한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건 상관없습니다. 이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바로 구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기, 목적 상관없어요. 자, 이러한 익명의 일시적인 관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감자는 간파될 위험과, 자, 관찰된다는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일반 감시 감옥은 아주 다양한 욕망에서 권력의 동질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아주 경이로운 시설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개성적이 되는 것이죠. 자, 감시자가 누구든 자,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개성적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 구조는 권력을 자동적으로 만듭니다. 자, 당연하게 수감자는 항상 감시하듯 행동하고요. 감시하는 것이 없어도 감시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언제나 감시당하듯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이 되겠죠. 그다음 비개성적인 것은 누구나 목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구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 앞에 7문단에서 나왔던 봄과, 자, 보임의 구조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권력이 자동적인 것이고, 권력이 자동적이고 비개성적인 권력이 나타나게 됐다. 자, 자동적이고 비개성적인 권력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오늘 중간 부분까지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했던 것 지금 두 번째 챕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권력의 내면화 구조에 대한 내용이죠. 자, 권력의 자동화. 자,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요? 자, 감시작용이 중단되더라도 그 효과는 계속된다.
감시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언제나 감시당하듯 행동하게 되죠. 수감자는. 여기에는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비개성적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지금 여긴 나오지 않는데, 자, 누구나 목적에 관계없이 언제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구조에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오긴 하는데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수감자의 불안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수감자가 권력 구조에 길들여져 스스로 예속하게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남의 지배나 지위 아래 매이게 된다. 즉 따르게 한다라는 것, 그런 내용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학습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